네, 1월 17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뭐 오늘 시장 힘든 하루였죠? 예, 뭐 너무 재미없었습니다. 네, 너무 재미없었고. 근데 이게 참 재미만 없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정말 지금 우리 뭐 방송 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우리 뭐 계속 얘기해 왔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함께 이렇게 좀 어려운 수급에 어려운 이런 시장 상황이 좀 펼쳐질 것을 예상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그 강도가 좀 센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일단 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게 적어도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기억을 해보면 크래프톤이라든지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할 때 나름 시가총액 20조 이상의 종목들이 상장을 했고 두 종목이 40조가 넘었었던 상황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80조가 되면은 그 정도 2배 이상의 파급 효과 혹은 최근에는 130조에서 150조까지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항상 진화를 하게 됩니다. 진화하는 게 얼마 전에 어제 보고서를 보니까 CATL이 이제 밸류가 합당하다라는 보고서도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작년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화학이 빠질 때는요, CATL 밸류 대비해서 이렇다라고 싸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래도 빠졌죠. 이번 같은 경우는 CATL 밸류가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LG화학 밸류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밸류든 SK이노베이션이든 SDI든 높아지는 수준이 일단 지금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 재작년부터 그 2차 전지주를 갖고 계셨던 투자자분들한테 계속 소통을 해보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시장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2주만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을 것이며 말이 자주 바뀌느냐라고 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수급적인 부분부터 좀 얘기를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수급적인 것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 그 화면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오늘 지금 외국인이 2,517억을 매도를 했어요. 이야, 많이 했네. 그리고 기관은 2,594억인데 그러더라도 2,000억 대면은요. 뭐 많이 했다고 표현할 수 있긴 있겠지만 최근에 매도했었던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죠. 1조까지 갔었던 맞습니다. 적도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매도 강도 자체가 적어도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 최근 시장의 주체는요. 제가 저번 주에도 와서 말씀드렸는데 금융투자거든요. 금융투자가 오늘 오후 들어서 매수로 바뀌더라고요. 316억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조금 그래도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또 이렇게 끼워 맞춘다 얘기하실 텐데 오늘 오후 3시부터 조금 선물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게 좀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기관들이 파는 게 어느 정도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은 좀 하고 있었어요. 오늘 장 끝나고 3시부터 3시 반 사이에. 여튼 이런 시장이 이런 걸 쳐다보는 의미는 좋지 않기 때문에 쳐다봅니다. 그렇죠. 솔직히 장 괜찮을 때는요.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일 때는 장 좋을 때는요. 주식 종목 봐야지. 그렇지. 찾아야지. 수급 보니까 안 봅니다. 뭐 사다 팔을까? 뭐가 더 세냐? 여기서 이 어느 섹터 움직이 이거 해야 되는데 저조차도 지금은 종목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기보다는 시장이 언제 돌 것이냐라는 걸 쳐다봅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어떤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박 차장님 현금 좀 있으면 언제 사실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나오기 전에. 그래서 조금 더 이따 사야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게 직원들끼리의 리얼 워딩이거든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주식을 맨날 소통을 하고 봐왔기 때문에 장이 좋다 안 좋다를 좀 압니다. 물론 투자자분 다 아시죠. 근데 지금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뭐 사면 물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싸다고. 왜냐면 요새 급락한 주식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싼 거 아니야? 네. 그 들고 있으신 분들이 쭉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또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이걸 시장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지난주부터 저는 테마를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난주부터 소위 테마성으로 올라왔었던 섹터 중에서 그 전에 이제 로봇 이런 건 이미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올라왔던 섹터가 우주항공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장비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을 때 조금 높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리긴 드렸었는데 엠플러스라는 종목이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좀 상당히 그 좋은 주식으로 대표적으로 얘기하던 주식이잖아요. 엄청 좋은 주식이죠. 네. 엄청 좋은 주식이고 이렇게 오늘 10%나 부러졌습니다. 음. 그러면은요 이걸 딱 시장의 색깔로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요 밑에서 이럴 때는 회자가 잘 안 돼요. 안 되다가 한 25%, 뭐 10% 이렇게 올라되면 그때부터 회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때부터 관심을 갖게 돼요.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떠냐면요. 안 봤던 주식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손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손이 안 나가다가 갑자기 급등하고 보죠. 그때 나가게 됩니다. 그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네. 금요일에 괜찮다 생각했던 분들은 오늘 다 물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증권사 직원 혹은 저는 매해 투자 수익률 대회를 나가는 좀 경제 방송에 나간 시입점에 왔을 때 이 주식은 제 기준에서는 2년 동안 안 움직이는 주식이었습니다. 안 움직이는 주식이었고 SK 이노베이션, LG 엔솔향, 턴키라에서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 몇 년 동안 장비 납품 혹은 이런 게 나왔다 그래서 툭 튀다가 빠졌고 튀다가 빠졌고 2년 동안 물리는 주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물리는 주식이 1월 초에 갑작스럽게 시클리컬 주식이 반등이 나오고 시장의 컬러가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올랐을 때 여기서 2년 동안의 학습 효과 및 그것도 편견이죠. 제 입장에서도. 그거를 따라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겠느냐.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나머지 저에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투자자분들에게는 현금이 얼마 안 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다 주식이지. 이렇게 지금 급등 오늘 급등해서 빠졌지만 제가 며칠 1월 한 5일 기준까지 해둘게요. 이것도 급등한 겁니다. 그러면 이 급등하는 주식을 나머지 얼마 안 남은 현금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 변동성을 내가 얼만큼 감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세게 올라가니 환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어디 출연을 했는데 장비주 중에서 안 오른 장비주를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항상 그렇게 왔습니다. 여튼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이 종목이 나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컬러를 오늘 시향으로서 풀어드리는 건데 결국 오늘 2000년 장비 업종에서 가장 대장주인 엠플러스가 어찌됐든 10%가 빠졌고 이 10%가 빠진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주 월, 화 매수하지 않았으면 무조건 물리는 가격입니다. 실제 회자가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그러면 아무튼 대부분 종목들이 보는데 그리고 오늘 이제 천공이라는 그 계약이 나왔죠. 우주항공 쪽에서. 네. 그래서 LIG 넥슨이라는 종목이 제가 지난주에 레포트를 보니까 탑픽이었어요. 탑픽이었는데 오늘 그 뉴스가 딱 나오자마자 하나 시스템이랑 LIG 넥슨이 위에 딱 아침에 뜨기 시작하더니 음봉 마감하는 겁니다. 그 4% 빠진 거 4.7% 빠졌는데 이게 시장의 컬러거든요. 지금 시장은요. 저도 오늘 오후에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지난주까지 전화 안 오더라고요. 근데 많은 전화 받았는데 드디어 박찬환님 팔까요? 지난주까지 그래 별로 전화 안 왔거든요. 원래 하셨던 분들이 통화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버티다가 아 이젠 정말 네. 하락인가 보다. 오늘 대세하라. 오후에 제가 2시부터 바빴습니다. 매매하느라 바쁜 게 아니고 통화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만큼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주도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주도주를 확인하려면 신고가 종목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른 분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걸 해야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고가 난 종목들이 우리가 익숙한 신고가 난 종목들을 또 사게 되거든요. 근데 익숙한 신고가 난 종목들은 적어도 2달 오른 종목들입니다. 2달 오른 종목들인데 2달 오른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갖고 있다 치고 장이 오늘처럼 이렇게 밀렸다 했을 때 어떡할까요? 이거 먼저 팔지 않을까요?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그렇지. 지금 시즌 같은 경우는 꺾이기 전 혹은 시장이 끝단에서 나오는 그런 제 기준에서는 여러 현상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나오고 있긴 한데 자스트 바닥을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거를 찾는 과정이 저희 역할인데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짜스 바닥입니다. 지금 다 삽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다들 그러잖아요. 바닥 확인을 네네. 하고 올라올 때 사야 네네. 된다. 지금 다들 그런 심리. 그러니까 나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한편에 있는데 반대로 그러다가 더 내려가면 이제 지하 밑에 뭐 땅굴이 있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이 불안감이 동시에 있단 말이죠. 맞아요. 이게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걱정이 종목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2000년 장비, 오늘 저기 우주항공 종목들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올라가다가 툭툭툭 부러지는 거. 물론 시장이 살아나면 그 종목도 가긴 갈 겁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뭐가 더 먼저 갈지, 낙폭과대 종목이 갈지, 기존에 강했었던 그쪽 섹터 종목이 갈지, 혹은 11월 달에 강했었던 게임이라든지 엔터가 갈지, 이건 다른 경우거든요. 그렇지. 그때 봐야 되는 거지만 어찌됐든 전제는 그것들이 움직이려면 장이 돌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장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 그럼 장이 바닥을 찍으려면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일단 에너지 솔루션 아까 얘기를 하셨길래 작년으로 돌아가서 하자면은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두 개 상장해서 막 기계적으로 살 때요. 장은 무지 안 좋았거든요. 무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종목들이 굉장히 무의미한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그랬다고 지금도 꼭 그럴 수 있겠느냐는 다른 겁니다. 항상 똑같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식으로 달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을 좀 어떻게 보면 계속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과정이 지금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그게 선행되려면은 아까 수급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최근에 시장을 어렵게 했었던 기관들이 거래소에서 빨리 매수세가 들어와야 시그널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예. 근데 지금 일단 연기금 쪽도 저렇게 많이 팔고 있잖아요. 네. 일단 이유가 저것도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떤 뭐 포지션 조정인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이제 대부분 분들이 저도 궁금한 거예요. 이게 각 매니저들, 각 하우스마다 다 다를 겁니다. 전략들은. 그리고 너네 하우스에 지금 현금 얼마 들고 있니? 전체 펀드 사이즈 대비해서 들고 있니? 그리고 엔솔 때문에 얼마를 비워놓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의무도 없고요. 그렇지. 그리고 그것들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가질 수도 없습니다. 데이터를. 그렇지. 다 각자 내부 비밀 정보들일 텐데. 솔직히 저는 그게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시장의 반등에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운용 전략이니까 오픈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안타까운 거고 지금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우리가 금리 인사 QT라든지 그죠? 양적 긴축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앞서서 우리 코리아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봐야 되는 게 그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올 때도 그랬지만 오늘도 이게 월요일 날마다 우리 시장만 빠지거든요. 지난주 월요일도 그랬는데 오늘 저희 중국이라든지 일본, 대만은 올랐습니다. 그러게. 예. 뭐 중국도 뭐 양적 완화 뭐 이런저런 금리나 이런 이슈 때문에 확 올랐는데. 네, 기준율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좀 하루 종일 쳐다보면 이제 저도 좀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화 오신 뭐 투자자가 요즘 우리나라 증시는 홍콩이랑 같이 간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네요라고 하고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창피해서. 그러니까 창피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홍콩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있는 거고 그리고 금융 위주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 시스템이랑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차트 모양이 비슷해요. 빠질 때 더 빠지고 오를 때 덜 오르고 거기는 지금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그게 저는 좀 매매라는 제 입장에서도 조금 가슴이 아팠던 경우고요. 항상 시장에서 있을 때 다른 데랑 비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작년 우리 동학개미 투자자분들께서 화가 났었던 이유는 미국장 대비해서 한국 시장이 좋은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미국장이야 그랬다 치더라도 이거는 좀 일본이랑 대만이랑 비교가 되니 그러니까요. 그게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일단 제가 그래도 와서 좀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드리면 안 되니까는 조금 요 얘기 좀 드려볼게요. 잠깐 제 자료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자면요. 이게 주말사에 나온 뭐 증권사에서 올해 실적 추정치입니다. 전체 코스피 시장의 실적 추정치인데 녹색이요. 영업이익이거든요.
영업이익만 보시면 되는데 추정치 자체가 작년 12월까지 빠지다가요. 녹색이 빠지다가 최근 1월부터 급반등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러네. 수치로 봤으면 영업이익이 한 254조 정도, 전체 매출액은 2,460조 정도라고 나오는데 일단은 반등의 트리거는 반등이 나온 다음에 잡혀있긴 합니다.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물론 강세론자가 아닌 약세론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기 반도체 올라오지 않았느냐 혹은 조선주 올라오지 않았느냐 산업재 올라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시장은 항상 움직이는 생물과 똑같기 때문에 이 생물 같을 경우는 어찌됐든 전반적인 시황이 좋아져야 된 다음에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만약에 외국인이 코리아의 EPS 추이를 보고 주식을 사는 외국인이 일부가 있다면은 그 외국인이 이 자료를 보고 들어온다면은 충분히 분위기는 바꿀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자료 같은 경우는 요건데 이게 투자 심리 지표를 증권사 기준으로 아마 도식화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증권사 기준인데요. 이게 지금 올해 지금 1월 달이 거의 과거의 금융위기 때 수준만큼 투심 지표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이거 보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물론 그 소팅하는 기준 같은 경우는 다 다를 수가 있긴 있지만은 어쨌든 그 기준에 따라서 2018년도라든지 2008년도, 2011년도 그런 우리 위기 때 있었던 그 심리 지표랑 익스트림 피어잖아요. 진짜로 그 어려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게 대표님께서 서두에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건 그겁니다. 지금 바이오 있잖아요. 네. 바이오 주식 갖고 있으신 분들은요. 정말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바이오가 뭐 매드팩토도 시작해서 그랬고 셀트리온 네. 이슈 때문에 뭐 급락하면서 시장 자체가 섹터가 안 좋잖아요, 아예. 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그 매드팩토 대표님이 그날 바로 해명을 하셨죠. 지난주 기준으로. 해명을 했으면 밑꼬리가 쭉 달립니다. 벡터 서팁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온 건 아니다라고 대표님께 직접 나서서 해명을 했거든요. 제 과거에 제 기억의 바이오 대표님들은요. 해명을 안 했었습니다. 해명을 한 적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한 이틀 있다가 기사 조금 이렇게 공고문 올렸는데 작년 올해부터는 투자 문화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바꿔준 거죠. 정말로 왜 안 하냐 이러면서 난리를 하니까는 어쨌든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는데 그러더라도 20% 넘게 밀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장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심리가 자체. 예. 너무 안 좋으니까. 네네. 사실 그 셀트리온 우리 아까도 방송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틀 동안 뭐 셀트리온도 네네. 그렇지만 20% 가까이 빠졌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장 시작할 때 헬스케어 대표가 장내에서 네. 그 7억 원어치 뭐 만주 정도 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호재니까 쭉 올라갔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밑골이 오히려 다시 밀죠. 하락 반전. 이게 그러니까 심리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심리 자체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처럼 뭐든 오르면 팔자는 심리예요, 지금은. 뭐든 오르면 팔자는 심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며칠 연속으로 나오는 게 별로 없거든요. 진짜 별로 없어요. 이런 게 진짜 없어요. 특히 1월 초만큼 계속 한 번도 대응할 수 없게 계속 빠졌고 오늘 월요일 정도라면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아침에 반등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다가 빠진 거죠, 다시. 그러면 그만큼 심리적으로 안 좋은 건데 막상 수급 주체 보면은 얼마 안 팔았어요. 얼마 안 팔고 우리 개인 투자자는 샀습니다, 심지어. 주식을. 샀는데 지수가 31포인트. 그래도 31포인트 밀었는데 장중에 45포인트 밀었었거든요. 그 밑에서 여기 15분에 20분 동안 땡긴 겁니다. 그 정말로 이게 드라마틱하게 땡긴 거예요. 근데 원래 거래소부터 돌리고 코스닥이 돌려야 되는데 코스닥이 돌릴 시간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워낙 크게 많이 부러져 있으니까는 시총상위주가 워낙 힘들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봤을 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5개 종목이 있습니다. 5개 종목이 있는데 지금 4종목은 손실이에요. 솔직히. 근데 한 종목이 플러스 마이너스 간당간당합니다. 근데 내가 배웠어요. 그 박 사장한테 배웠는데 요거 팔고 안 좋은 거 팔고 좋은 걸 들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예. 근데 장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원래는 5개 풀었었는데 하나하나씩 파란불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남은 거가 뭐예요? 이게 주도주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끝은 어떻게 되냐면요.
주도주가 마지막까지 크게 부러져야지 끝납니다. 하락은요. 근데 지금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도주가 없다.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드라마틱한 반등이 안 나오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인은 엔솔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당연한 건데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투자 심리로서 봤을 때는 시장이 돌린다는 시그널이 있으면 거기서 빠르게 파바바박 하고 올라오는 섹터가 그게 게임이든 엔터든 뭐든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라오는 게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고 오르다 말고 하니까는 실질적인 참여자들도 내가 리밸런싱도 귀찮고 뭐도 안 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섹터입니다. 리오프닝 섹터도 그나마 도망칠만 했거든요. 도망칠만 했는데 오늘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를만 했다. 그러니까 도망칠만 한 게 뭐냐면은 기존에 다른 종목들이 1월 달에 다 부러지고 있다가 지난주까지만 리오프닝 그래도 그날 밑에서 올리고 있었습니다. 조금씩은. 근데 오늘 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나마 내가 도망쳐서 이건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던 종목들 혹은 그 섹터가 오늘 마지막으로 무너지니까 첫 번째 많이 올랐던 것도 무너지고 두 번째 내 밑에서 그래도 길게 보려고 샀던 주식이 있었는데 그 주식이 괜찮게 버틸 수 있다가 무너지고 그건 지금 이상하게 저는 지난주 같은 중간에 있는 주식이 무너지고 그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할 때 어찌됐든 시장 같은 경우는 원위치에서 만나게 된다 종목들이 시장에 빠지기 시작을 하면 빠지면 근데 빠지다가 그 중간에 주식을 못 놓는 이유가 뭐냐면요 빠지다가 다시 돌릴 때 원위치 찾기 전에 주도주들이 먼저 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까지 내려오는 조정인지 여기서 하다가 많은 조정인지를 어느 누구도 확신을 못 가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시장의 특징인데 오늘 화학주도 많이 무너지고요. 조선주도 많이 무너지고요. 철강주부터 해서 다 많이 무너졌는데 지난주에 제가 타 방송을 출연했는데 거기 나오신 이제 패널이죠. 패널분께서 지금 성장주는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오케이 이해하죠. 있으니 지금 시크릿컬 가치주들을 매매해야 된다라고 해요. 저는 물론 반대를 하긴 했는데 그 종목들을 지난주 기준으로 투자자분들이 들어줬다 해서 예를 들어서 이만큼 포트 중 이만큼 잘라가지고 뭐 철강주로 들어왔다 했으면 제가 보기 잘못 매매했으면 10% 이상 물렸거든요. 화학주는 15% 물렸습니다. 잘못 들어갔었으면. 그러면은 그것들의 차이가 어떤 매매를 하더라도 요 1, 2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물렸었던 상황이고 작은 종목들이 팡팡팡 튀는데 그것들은 저는 안 잡으니까 잡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움직였던 건 그나마 그래도 해볼만한 건 죄송한 얘기지만 정치인 관련 좀 해볼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뭐 상한가 올라간 게 꽤 되더라고요. 정치인 테마죠. 솔직히 그쪽은요 예측이 됩니다. 주말에 뉴스 받고 오늘 아침에 10시에 뉴스 봤었으면 탁 바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금이 이제 그쪽 테마로 가는 거죠. 저는 테마주를 안 합니다. 정치 테마주 특히 더 안 하고요. 그런데 손이 근질근질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 손실이 딴 데서 계속 손실나고 깨지니까. 그렇죠. 그냥 넋놓고 쳐다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원래 좀 현금 보유한금이 맞긴 맞는데 그러더라도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눈에 보이는 섹터는 좀 매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사명감 때문에 좀 쭉 찾아보니까는 쉬운 곳은 정치 테마주예요. 엄청 쉬워요. 차트도 잘 맞고요. 뉴스빨도 잘 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몰리겠죠. 몰리는데 제가 지금 하자는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데 그나마 해보고 쉬운 섹터들이 그런 쪽으로 쏠리니까 그리고 뭐 오늘 또 보면은 이제 무슨 이제 정책주들도 좀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 인물 관련주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인물 관련주가 움직였고 우주항공이라든지 뭐 2000년 장비주들 좋았던 거 부러졌고 그러면 시장을 누가 좋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좀 어려운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한 두어 가지 논리들로 봤을 때 뭔가 처음에 시작될 수 있는 시그널들은 그래서 처음 심지는 붙였다. 근데 이게 경험적으로 제 대표님 좀 전에 말씀드렸죠. 경험적으로 심지가 붙인 다음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쇼크는 있었다.
근데 그 쇼크를 견디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얼만큼 빠르게 매매를 할 수 있느냐가 제가 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일단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방송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좀 나눴던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화학주도 그렇고 이제까지 잘 버텨오던 주식들이 갑자기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진 게 대세 하락의 시작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정말 다들 힘들어하는 그 마지막 던지는 시점이 또 바닥이라는 신호가 오기도 하잖아요. 바닥의 신호로 봐야 되냐 이거 가지고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바닥의 신호로 보는 거잖아요. 우리 박 차장님은. 일단 이게 내용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지난주부터 대세 하락은 아니죠. 크게 하락을 나온 이유는 일단 증선이 결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증선이 결론 같은 경우가 제 뉴스상으로 따라볼 때는 그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웨드팩터도 비슷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의미가 좀 확장되지 않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바닥은요. 그 우리가 걱정했던 것이 거의 극렬하게 커질 때 바닥을 찍긴 찍습니다. 근데 크게 빠졌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경우가 많아요. 급반등으로 다시 올라와 주는 게 급반등 한 적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급반등이 나오면은 또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유의미하게 에너지 축적을 한 다음에 올라야지 그게 더 찐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희 찐 시황처럼. 근데 지금은 솔직히 제가 오늘 자료는 아직 안 나와서 확인을 못 했고요. 그 장 끝나면은 한 4시에서 4시 반 정도에 그 거래소에서 공매도 데일리라는 자료가 나옵니다. 그걸 전 매일 확인을 하는데요. 그거 지난주 금요일 자료 봤을 때 지난주 공매도 1등은 셀트리온이었습니다. 한 460억 정도 제 기억을 하고요. 코스닥에서 1등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였고요. 2등이 예전에는 LNF 에코프로비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 펄어비스 같은 시총상위의 게임주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공매도를 하는 그들의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종목이 바닥이라고 했을 때 공매도를 하진 않았을 거고요. 그들이 논리로 봤을 때 조금 더 빠질 룸이 보였기 때문에 공매도를 한 거는 맞긴 맞거든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근데 그렇다고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바닥이 그들이 잡아주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매수세가 들어오면 또 걔네들도 쇼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은 바닥을 전 개인적으로 잡았으면 좋긴 하겠는데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시그널로는 시장은 어느 정도는 안정화될 수 있지만 종목별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종목별로 바닥을 잡아도 시장이 좀 잡아줘야지 이게 좀 해볼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투심이 살아야 되는데 일단 투심이 살아도 일단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돈이 다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가 있으니 네, 그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이게 아까 아직 기사를 좀 보니까는 뭐 자산운용 펀드인가요? 그 아마 자문사가 될 텐데 그게 지금 펀드 사이즈가 5억인지 그들의 내부 자산이 5억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5억을 가진 운용사가 엔솔에 7조 베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숫자로만 하는 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뭐 백지수표 남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시청자들 궁금하실까 봐 좀 통화를 해봤어요. 그 직접 하시는 분들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일단 쓰는 거는 자유라고 합니다. 금액을.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를 사고 싶다. 네, 쓰는 건 자유라고 하고요. 물론 우선 배정이 있습니다. 우선 배정 하이힐드 펀드 아시죠? 하이힐드 펀드에 먼저 우선 배정을 하고 나머지 공모 펀드 좀 배정을 하는데 이 그 자문사라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일단 쓰는 금액에 대해서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제약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이제 자기가 쓴 거 가운데서 어쨌든 다 배정되고 실제로 받는 그거에 대해서만 돈 내면 되니까. 그렇죠. 금액은 무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쓰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일단 그 나눠줄 때, 그러니까 저기 인수단이라고 그러죠. 인수단에 나눠줄 때 그들만의 각각의 그 인수단별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별로 다 나눠주게 되고요. 물론 첫 번째 들어간 요건은 얼만큼 많이 써냈느냐도 있고요. 그리고 운용사 어떤 회사인지도 있고요. 그리고 운용사의 사이즈, 펀드 사이즈도 있고요. 그리고 그 펀드의 스타일, 가치주인지 혹은 코벤 펀드인지 뭔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좀 너무 많이 쓰는 것 때문에 제 개정안이 좀 통과가 되었다고 하고요. 한 4월 정도 증권신고서 수리될 때는 이렇게 많이 써내는 거는
조금 쪽에 좀 지양되지 않을까라고 그 업계 관계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기사 같은 경우도 우리 투자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엔솔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된 거가 맞냐 안 맞냐로 했을 때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맞고요. 그거가 시작이 돼서 투심이 안 살아나는 거니까 맞고요.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엔솔이 너무 미운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미우니까는 하나하나 뭐가 잡히면 이제 크게 공격을 하는데 일단 사실은 이런 거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튼 엔솔의 공모가 내일이랑 모레 18일, 19일 날 예정이 되어 있죠. 경험적으로 환불일 날 3일 후에 환불이 되거든요. 금요일 날. 네, 환불이 되는데 환불일 때 아마 반등이 나오는 경우를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환불 날짜가 제가 금요일인 다음 주 월요일은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어쨌든 환불할 때 시장이 좀 올라가긴 하니까 그때 시간을 좀 보내는 게 어떨까라고 여태까지 제가 봐왔었던 대형 IPO에서 글을 안 썼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이거죠. 상장을 하잖아요.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한 이후에 ETF 수급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규정을 보니까 한 7거래일 안에 좀 어느 정도 채워야 된다라는 규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ETF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그 허들을 넘어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2월 중순 정도가 시장의 바닥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일단 미리 좀 얘기를 드리는데 12월 말에 왔을 때는 생각보다 1월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은 시장의 바닥, 정말로 우리가 신나게 주식을 할 수 있었던 12월 같은 시기. 물론 12월도 썩 좋진 않았는데. 그렇지. 작년 11월, 그러니까 작년 초 1월 아니면 재작년 12월에 그건 비하면 신나게 했던 거고요. 그러더라도 제 기준에서 종목 분석을 하고 수급을 따라서 기술적으로 뭔가 테크닉을 발휘해서 주식을 사면 먹는 시기. 그런 정도의 시기는 설 연휴 이후 한 2월 중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시기를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 발표,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물론 3월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 1월부터 시작돼서 2월달 거의 마무리가 되니까는요.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2월 정도로 보는 거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3월 초에 대선이 또 있고요. 그렇죠. 예, 대선이 또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뭐 대선 얘기하면 또 그 우리 카카오 네이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또 그러니까 대부분 카카오 네이버도 여쭤보는 분들 그럽니다. 지금 바닥 오늘도 또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계속 빠지니까. 지금 바닥 아닌가라고 하셔서 지금 사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바닥을 제가 바닥입니다 하면 믿으시겠어요?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뭐 투자자분이. 업계 경력에 20년 된 사모님입니다. 정말로 오래되신 분인데 아이고 내 박 차장 얘기 들으니까 일단 좀 이따 사야겠다고 전화 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잘못 조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그런 작년 9월인가요? 이 규제 이슈 때문에 부러졌던 종목이 다시 회복을 할 거면 그 규제 이슈가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되는 혹은 어느 정도는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고 슬슬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는 원래 그 애널리스트 레포트들의 그런 이슈 그런 걸 잘 안 쓰거든요. 실적만 쓰는데 분위기는 이제 3월 초 이벤트들을 경우로 대강 크다 이게 써 있더라고요. 이제 슬슬. 그러면 대부분 투자자분들도 그 전후에 뭔가 하지 않을까. 근데 3월 초가 아니고 2월 중순 이후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주식은 좀 빨리 움직이거든요. 선반영. 선반영. 예. 그러니까 호재도 난 이때 주식 사야지. 예를 들어서 3월 중순부터 바닥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야지 하면은 그 한 보름이나 한 달 전부터 움직여요. 좋은 이벤트들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도 나쁜 이벤트들을 1월 초부터 한꺼번에 두들겨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제 예측이 틀려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반등이 크게 나왔으면 좋은 건 여전히 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의 악재 뭐 다들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 그럴 수 있어. LG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수급이 어려워지고 다들 좀 재미없을 수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좀 약간의 하락 혹은 횡보 이 정도를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부러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들 당황하는 건데. 근데 지금 아까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보면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어제 같은 경우는 개인이 98만 주를 사고 외국인이 56만 8천 주, 뭐 기관도 한 49만 주 팔았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한 28만 주 가까이 샀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바닥 신호 아닐까에 대한 자꾸 기대감이 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발 그랬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게 저도 외국인 투자가 한 2명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정말 진위를 묻고 싶은 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사례를 통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여기 지금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이게 그 지금 예를 들어서 매드팩토 같은 경우 네네.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도했거든요. 역시 오늘 개인이 샀는데 네네.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셀트리온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다 외국인이 오늘 많이 사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이거 가지고 있는 분이나 네. 혹은 요 수치를 확인하는 분들, 손절하신 분들 뭔가 이어서 바닥에 대한 신호 아닐까, 슬슬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여기 최근 사례를 통해서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왼쪽에 LG화학 차트랑 LG화학 수급을 좀 띄워놨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은요 LG화학이 12월 말까지 계속 팔았습니다. 계속 빠졌죠. 빠지는데 그때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무슨 얘기했냐면 이거 외국인들 왜 이렇게 들어오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예, 기억나시죠, 대표님? 그러다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반등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월 한 6일, 5일 정도 갑자기 급등이 나오니까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거 시크릿컬 반등이니까 그 반등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고요. 더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더 반등이 나와서 한 75만 원 정도, 77만 원짜리 찍으니까는 보고서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LG 엔솔을 청약하지 못한 외국인들이 LG화학 지분이라도 갖고 있어야 그렇게 된다라고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서두에 얘기를 드렸죠. 외국인 알고 싶다고 진짜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런 생각인지. 예, 이게 시장의 추정이거든요. 그게 지금 셀트리온 외국인 35만 주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이게 이 들어오는 수급이 연속적으로 얼마큼 될지는 시장에서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계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뭐 막말로 우리 좀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공매도 친 거 쇼커버링 들어온 걸 그럴 수도 수도 있고, 있어요. 예. 아니면 참 우리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 그러니까 CFD 계좌일 수도 CFD 있고. 예. 계좌에서 개인이 또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지금 나와 있는 현상을 통해서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추측은 증선이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상황이고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건데 이러면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나름 외국인들보다 빠르게 일어나는 우리 상장사들의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진짜로 빨리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은 자고 있잖아요. 혹은 매매는 다른 사람이 하고 외국인들 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법인 영업팀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서 외국인 자금을 받아서 저희 회사 증권사로 계좌로 냅니다. 내는데 그 증권사 계좌가 뭐 땡땡땡땡이라는 계좌는 외국인 등록 외국인으로 접해 있죠. 그러면 거래 수급을 잡을 때 저희 매니저가 내더라도 회사의 매니저가 내더라도 외국인 수급으로 잡히는 거죠. 그러면 그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정말로 외국인 혹은 CFT 그러니까는 외국인 증권사의 계정을 빌려 상품한 CFD일지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35만 주의 수급들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합쳐 있는 겁니다. 다 합쳐 있는 거고 시장에서 유의미하게 할 거는요. 최소한 5거래, 10거래 이상 들어오면서 밑에서 진짜 반등이 밑 한 10% 이상 나왔을 때 그때 시장에서 이슈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뉴스 나오면 팔아야 된다. 저는 뭐 종목 네이버 증권에서 종목 뉴스 안 봅니까?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전략이 나온다. 그럼 팔라는 거네. 다 이러거든요. 이제가 이해가 가요. 솔직히 저는 그게. 왜냐하면 뉴스 때문에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올랐기 때문에 뉴스를 찾는 겁니다.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인사이트는 뭐냐면은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안 오른 걸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오히려 안 올랐던 거. 안 올랐네. 네.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 일단 셀트리온 투자자 뭐 매드팩토 솔직히 셀트리온 매드팩토뿐만입니까? 지난주 이번주 이주니까 이 두 종목을 제가 얘기하는 건데
웬만한 치료제 종목들 있잖아요. 바이오주는 뭐 거의 다 이게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도 셀트리온은 한 2달 동안 버틴 거죠. 버틴 거죠. 근데 다른 종목들은 이미 부러져 있습니다. 맞아. 예, 예. 그래서 바이오가 올라야 바이오는요. 제 기준으로는 증권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저 같은 왜냐면은요. 바이오가 살아나면은 투심이 살아나고요. 투심이 살아나면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뭔가요? 증권사 실적이 좋아지죠. 증권주가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죠. 증권주가 촥촥촥 칠 때 보면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그 섹터가 연속적으로 꽤 오래 움직일 때 예전에는 화장품, 제약바이오, 대북 섹터 이런 것들이 그때 세게 움직일 때 증권주들이 다 좋았어요. 여태까지.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렇죠. 작년부터 없었습니다. 좋아질만 하다가 말았죠, 지금. 그러니까는 그런 연속성상이 시장에서 저는 그게 너무 고평가라고 너무 테마라고 해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그래야지 시장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시장을. 그래야지 주식이 좋아집니다. 그렇지. 일단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좀 성장주 혹은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네. 거기에 그 투자 심리가 모인다는 건 다른 곳은 더하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단 그것들이 지금 시장 우리 분위기를 살피는 중이니까는요. 일단 그렇다고 좀 생각할 수 있고요. 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질문 받은 곳이 엔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엔터도 미디어주 우리 상당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메타버스, NFT 기대감으로. 그럼요. 네. 근데 지금 뭐 그쪽도 지금 뭐 완전히 뭐 게임주하고 같이 지금 뭐라 그러지? 추풍낙엽으로 그냥 탁 맞아요. 쓰러져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뭐 실적이랑 뭐 아무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죠. 물론 똑같은 취급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가 나온 엔터 관련 보고서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일단 뭐 좋았던 거는 다 알고 있을 거고 뭐 저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당연히 그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콘서트라든지 실적 애드업이 될 수 있다 이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지금 엔터주가 부러진 이유는요 4분기 어닝 조커에 대한 우려다라는 거고요 엔터 4사의 실적을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 컨센서스 대비해서 10%에서 한 30%가량 하회하는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왜 기존 컨센보다 하회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래요. 종목 얘기를 할게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겁니다. 그 미국향 물리 비용 증가. 그럴 만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호실적으로는 인센티브 지급. 그 요거는 일회성 비용이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는 매출 지원. 이것도 리오프닝 당연히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컨설팅 등 프로젝트 비용. 이것도 일회성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증권사에 추정했었던 그건 저는 궁금한 게 이걸 왜 추정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매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나오는 이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맨날 4분기 때는 어쨌든 실적이 좋으면 보너스도 줘야 되고 뭐 여러 개 거래처에 대한 뭔가 추가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어쨌든 4분기에 실적이 안 좋은 건 뻔한데 이 악재가 그러니까 이것 역시 매년 있었던 행사를 그냥 악재로 그냥 더해가지고 시장이 안 좋으니 악재를 더해서 두들겨 패는 거죠 지금. 굉장히 이거는 개별 종목 이슈가 아닙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미국의 헤지 펀드에서 근무하는 그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4분기에 대한 실적 때문에 이런 경우도 미국에서 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럴 경우가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그 매수의 기회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별주가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돌발 일회성 악재로 인해서 4분기 실적이 확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확 떨어져 가지고 저가 매수를 해가지고 뭐 기다리면 다시 오르는 거니까 이런 전략이면 괜찮은데 이게 전체 시장이 이래 버리니까 이제 불안한 거라. 그럼요.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처럼 시장이 반등이 나와야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아무 전략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을 먼저 확인을 해야죠. 그 대신에 그 중간에 갖고 있는 종목 혹은 내가 앞으로 집중할 섹터가
왜 빠져 있으며 그리고 반등 시기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발표쯤일 거거든요. 제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그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합니다. 실적 보고 안 좋은 거 확인하고 매수. 그리고 실적 보고 그 전에 매수했는데 컨센서스랑 동일하게 나오면 팔지 않습니까? 어닝스 어플라이 나오더라도 조금 팔고 그럼 어닝스 실적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오면 더 많이 팔고 다 팔아버리고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4분기가 안 좋게 나오는 건 알고 있다. 그럼 언제 사겠어요? 4분기 보고 삽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 발표가 적어도 언제 나오죠? 2월 이후에 나오는 거죠. 2월 이후. 예.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적어도 4분기 실적이 각 사별로 발표가 돼서 어차피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쯤이면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악재는 다 맞을 만큼 맞았으니 그때부터는 매수할 수 있는 뭔가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매수하면 욕을 안 먹어요. 왜 샀니가 충분히 4분기 다 안 좋은 거 확인했고 그들만의 양간에 이제 매수할 때 이제 그런 공식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알 필요 있는 거고 그러면은 시장 돌기 전까지는 뭔가 이제 몰빵을 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더라도 절호의 기회다라고 네네. 생각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많이 빠지거나 뭐 어떤 순간. 근데 지금은 한 번 쉽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그거 한꺼번에 들어가면 안 되고. 왜냐면 이거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가 엔솔도 예측을 했었잖아요. 저희 계속 얘기했거든요. 모든 패널들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저희 방송 계속 보셨으면은 몰빵은 안 쳤을 겁니다. 아마 현금은 좀 있을 거고 어느 정도는 무리하게 막 사탄팔탄 안 했을 거고 거래 비용이 많이 드니까는. 근데 이것도 저 말씀을 드리는 거 미리 이런 쪽 빠진 이유가 그리고 게임주도 똑같습니다. 레포트 보니까 똑같아요. 게임주도 4분기 뭐 실적이 컨센서스 떨어진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전후로 아마도 시장에서 온기가 뻗치지 않을까 싶고요. 가격이 오르는 거랑 차트가 바닥권을 만드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닥권을 만들고 있다가 그때 사기 시작하면 오를 겁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은. 근데 이 시기를 얼만큼 내가 슬기롭게 버틸 수 있느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관건인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지금 우리 얘기했던 엔터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적 4분기 실적을 일단 확인하고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좀 방향성이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전략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지금 가장 큰 불안 심리는 이게 대세 하락의 시작이냐 조정으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가 대세 하락보다는 조정에다 무게를 두고 시장을 지켜보자, 확인해보자. 이걸 이제 좀 이렇게 저는 정리하면 그렇게 되겠죠?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증권사 하우스가 가장 낮은 곳이 2,600이잖아요. 그렇죠. 2,600까지 본 데도 있으니까. 2,610포인트를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낮은 곳이 2,790이에요. 근데 오늘 2,890에 끝났으니까는 여기서 100포인트만 빠지면 되거든요. 근데 100포인트 굉장히 무서운데 막상 100포인트가 빠지면 또 금방 빠집니다. 그렇죠. 장중이라도 맞아요. 다시 반등세 있을 수 맞아요. 있는 거. 그러면은 그 수급과 뭔가 연관성에서 막상 우리가 그냥 그 바닥이라는 그 지수대가 빨리 왔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넉넉히 기다리고 오는 거 큰일 났다. 100포인트 빠지면 어떡하지? 이게 안 좋은 건데 막상 눈 바짝 뜨고 쳐다보고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100포인트 빠졌다 올라오는 것도 그때 눈 감고 버텨야죠.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지금 생각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불안한 마음으로 이거 대세 하락장 아닐까? 이거 조정일까?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은 만약에 주가가 장중이 됐든 며칠 더 이렇게 하락이 되든 그럼 불안해가지고 뭐 이 실수를 저지를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세 조정장이다 그러면 어디까지 딱 마음의 각오를 하고 버티면 되는 건데. 맞습니다. 정말로 진짜 많이 빠져봤자 2,600이라 하니까는 증권사에서는 저희 1,400도 봤잖아요. 그리고 재작년에 올라올 때 1,400에서 3,000 다이렉트로 올라왔습니다. 정말로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제가 여기서 마켓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선을 걷긴 좀 그래요. 근데 경험적으로 우리가 증권사에 제가 이제 매일 투자 전략을 보고 어제 사실은 오후부터 1월날 오후는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증권사에 나온 전략 레포트 6개를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다 틀려요. 뷰가 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될 곳. 어떤 곳은 시클리컬 대형주를 해야 된다. 반등이 오니까. 오는데 중소형주 오르면 팔아야 된다. 이런 게 써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더 빠지니까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더 빠지는 걸 열어놔야 된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차피 그게 뷰가 다 다르다는 걸 알잖아요. 알면은 이제는 다르기 때문에 쟤 때문에 달라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이런 걸 보고 내 뷰를 좀 완성해야 될 시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수십 번 수회 이렇게 봐보니까는 이렇게 굉장히 그 비관론이 극렬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더 이상 크게 깨지는 않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2750을 내가 바라봐야지 다 사야지 이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슬슬 그 다음 차례가 뭘지라고 그거를 고민되는 시기라는 거죠. 지난주까지는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그랬다 지나갔다 치면은 지금부터는 그 다음 차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기를 충분히 고민을 해봐도 지금은 유의미한 작업 같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 이런 건 다 아시니까 이런 건 솔직히 나오시는 분 다 얘기했잖아요. 리오프닝. 예, 그럼 다 빼고요.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고 이 상태로 장이 유지한다면 뭐가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장이 그래도 2, 3일은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이 보이니까 엔솔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제 종목을 쭉 보다 보니까는 신규 상장주들이 잘 튑니다. 왜냐면은 이 이유가요. 상대적으로 엔솔이 나오면은 다른 종목 팔고 들어가야 되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신규 상장주들은 수급 영향력이 덜해요. 그러면은 증권사 HTS 보시면은 신규 상장주를 시계열별로 남쪽이 소팅할 수 있거든요. 같이 띄우면은 이게 지금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들이 레포트가 나올 때 크게 씁니다. 굉장히 크게 뛰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안 보고 있으면 못 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이 하나 나올 수가 있고 아싸리 좀 너무 싫으면은 길게 리오프닝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답답한 이유가 시장이 더 빠질까봐 답답한 분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두 번째 분은요. 제가 보기에는 10분 투자자 중에 한 두세 분 정도 될 확률인데요. 매매할 돈이 없어서도 있습니다. 그렇지 이미 100% 풀로 네네. 뭐 더해서 신용까지 쓰신 분들도 꽤 되니까. 왜냐면은 이게 어느 정도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매일 중독이 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갈증을 풀어야 됩니다. 갈증을 풀어야 돼. 그래야지 그 갈증이 풀려야지 그 다음 매매가 잘 되거든요. 좀 이게 이 말이 무슨 얘기 하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으로라도 매매를 자꾸 해야 된다. 사고 네. 팔고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이 없으니까는 요걸 자를까 저걸 자를까 고민하거든요. 그 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미 다 빠져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500만 원 정도 매매를 해야겠다 하면은 1억을 하면은 5%를 쫙 자르는 거예요. 종목별로. 종목별로 5%씩. 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해야지. 왜냐면 하나를 다 자르고 이걸 해보죠. 그 다음날 그거 오르면 또 멘붕 오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투자 전략, 이제 투자 전략이라기보다는 니치 마켓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요 장이 안 좋을 때 요런 거 요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내가 지금 보고 있던 거를 싸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맨날 했던 얘기니까 빼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수급 영향력이 덜한 신규 상장주라든지 혹은 레포트가 나오는데 안 움직였던 레포트 보면은 그 전날 시장이 안 좋아서 안 움직였다가 그 종목이 속한 섹터 있잖아요. 그게 움직일 때 제일 많이 튀더라고요. 그만큼 종목이 부재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보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저렇게 그 자신이 없는 분들, 뭐 특히 좀 주인이라든가 네네. 이런 분들은 그냥 가만히 버티는 것도 일단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것도 사고 팔고를 안 하고 그냥 버티는 것도. 근데 이게 이럴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그냥 눈으로 보는 거랑요. 그치. 경험 체험하는 거랑은 좀 틀리죠. 내가 한 주라도 해보고 안 해보고 하는 거랑은 그 다음,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시는데 이런 장이 또 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조금씩이라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우리가 좀 대응 전략을 세워본다고 하면, 네. 자, 오늘 미국 시장, 뭐 미국 시장이 오르든 말든 이건 좀 뭐 요새 커플링, 디커플링 맘대로라 우리가 이제 별로 기대도 안 되고, 내일 한국 시장이 다시 오른다, 떨어진다. 네. 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시장은 제가 오후에 좀 강하게 반등이 나름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좀 연속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오전에는 좀 괜찮을 수 네, 있다. 연속이 될 수 있다 보는데 갖고 있었던 종목들이 조금 세게 튈 수도 있거든요. 뭐 내 종목을 항상 안 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좀 줄이셔야 됩니다. 비중을. 예, 비중 일단 반이라도 3분이라도 줄이셔가지고 현금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는요, 내일장 매수는요, 절대 빨간불 들어오는 섹터 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들어왔던 섹터 2000년 소재 들어왔다 위에 다 물렸습니다. 또 예, 아, 저기 2차 전지 소재. 예, 들어갔다 또 다 물렸거든요. 그러니까는 매수는요, 철저하게 분할로. 분할로. 예, 분할로. 그러니까 요즘 유명한 섹터들이 몇 개 있죠. 아시다시피 카메라 섹터라든지. 그렇지. 예. 그리고 LG는 어떻게 많이 빠졌어요? 또 오늘? 그 오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 그러니까 이전까지 잘 올랐던 주식들이 확 부러지고. 오늘 딱 그래요. LG전자도 지난주에 LG전자는요. 와, 난리도 아닌 주식이었습니다. 정말로. 애플카 드디어 전장 사업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는다. 막 떠들다 오늘 5% 빠졌거든요. 시장이 항상 이래 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참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면 네. 몇 번 분할 매수 내가 뭐 전체 금액의 10%가 됐든 20%가 됐든 네. 있다 치고 네네. 있는 현금을 한 몇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게 그래도 적정하다고 보세요. 저는 3번이라고 봅니다. 세 번? 예, 3번이라고 보는데 종목마다 다 다르고요. 그 컨디션마다 다 다른데 두 번째까지 사다가 포기 반이에요. 두 번째까지 하다가 세 번째까지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보신다면 더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뭐 지지부진할 거라 예상이 되긴 하는데 어쨌건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지금 왜 리밸런싱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들고 있는 주식 모두가 많이 빠져 있을 때 무엇을 팔고 무엇으로 갈아타야 그 다시 반등하는 장에서 수익을 좀 크게 맞아요. 혹은 예. 손실을 많이 네.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예. 다뤄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예. 뭐 한 다음 주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좀 뭔가 반등의 움직임이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기 되는 것 같아요. 시기가 될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예. 이 얘기는 이제 이번 주 한 주는 정말 괴로운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니까 네네. 마음의 각오를 일단 좀 해야겠네요. 일단 시장이 계속 더 이게 조정 끝에 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믿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다 정리해야죠. 네. 정리하면 바닥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버틸 수 없는 컨디션의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캐릭터가 됐든 그럼 미치는 거거든. 그 시간이 지옥이거든. 그게 저는 눈으로 보잖아요. 통화를 하고 그게 거의 맞습니다 지금. 바닥 예. 쪽에. 네. 하긴 지금 뭐 셀트리온이 됐든 아니면 뭐 이런저런 주식들 보면은 이 그동안 잘 버텼던 주식들이 별 악재가 없는데 엄청난 거래량과 네, 함께 예. 급락한 거 보면은 막 던졌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네, 하여튼 힘든 시장. 예, 오늘 또 우리 현장에서 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이제까지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방송 보신 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요. 네, 힘내시고요. 또 어쨌든 이번 한 주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LG에너지 솔루션으로 그 여파로 좀 힘들지 않을 것은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더 힘든 걸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그래도 항상 건강이 최고니까 마음, 그 다음에 육체 건강 잃지 않도록 잘 컨디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